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11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판사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1심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두 가지 대선 때 발언이 허위라는 거였는데, 성남시장 때 고 김문기 차장을 몰랐다. 두 번째,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발언이죠.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신문 한판 승부는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올 정도로 많은 박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붙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김문기 몰랐다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라고 했었죠? 40대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백현동 용도를 변경해 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토부 협박 때문에 해준 거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자, 검찰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증거 1, 2, 3, 4, 5를 제시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했을까요? 자, 이 대표 재판정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한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성남시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이것이 전북으로 내려가야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아야 되죠. 네. 근데 이 건물이 팔고 나서 지금은 무엇이 지어져 있느냐? 옹벽 때문에 논란이 있는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자, 용도 변경이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는데, 요게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상향이 되면서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자, 검찰은요, 왜 이렇게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이례적으로 올려줬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가 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자의 로비스트로 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준 거다라고 이 대표를 이것도 지금 재판에 넘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대선 때 논란이 됐습니다. 언제? 2021년 10월에. 2021년 10월이면 언제예요? 한창 대선 경선이 벌어졌을 때. 자, 그때 논란이 되자, 자, 10월 20일에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문희석 민주당 의원이 묻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그때 나왔던 의혹대로 특혜를 줬습니까? 이재명 지사 자세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어요. 뭐라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변경을 요구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이 법안이 무엇이냐? 이 법안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정확히 봐야죠. 박사님들 정확히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전 부동산 활용 계획을 뭔가 새로운 계획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조항. 뭐가 의무냐?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반영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국토부가 우리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하니까 아파트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해줘라고 변경을 요구해서 지자체, 성남시, 나는 당시에 성남시장, 지자체장은 그거를 반영해야 하는 의무 조항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해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이걸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특혜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해준 게 아니라 검찰은 거짓말이라면서 5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증거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마지막 신문 한 판 붙는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첫 번째 증거로 내민 건 이겁니다. 클로즈업을 좀 해보시죠. 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 여기 쭉 보십시오. 시장 이재명.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사인했죠? 증거 드림인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건 인정합니다. 그죠? 본인이 사인한 게 나오니까 문서. 본인이 일단 사인한 거예요. 용도를 본인은 변경해 준 거예요. 다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협박받아서 한 거다. 이 내용이죠. 그랬더니 두 번째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죠? 자, 아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 조항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해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드림입니다. 검찰이 뭘? 국토부의 답변 자료를. 무슨 답변? 성남시가 물어봤어요. 당시에. 자, 이 한국식품연구원을 이전하는 내용. 국토부가 협조 요청했어요. 실제로 잘 좀 이전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용도를 좀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자, 이 요청이 특별법 43조 6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성남시가 당시에 국토부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줬느냐? 봅시다. 혁신도시법 43조 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용도 변경을 할지 말지는 귀시에서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무조항 아니라는 거죠. 그걸 국토부가 알려줬다는 거죠. 이미. 언제? 2014년 12월. 당시에 왔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물어봅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부 회신 내용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왜 물어봤어요? 당신 국토부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대선 때 마치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이거 안 지키면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당신 건다고 협박한 것처럼 얘기했냐? 거짓말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은 없는데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회신원 내용도 성남시에선 당시에도 이건 사후적 판단이다. 검사 물어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사후적 판단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품연구원이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거용지를 바꿔달라고 신청하고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협조해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몰랐으나 성남시 공무원들끼리 이게 정말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물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책임 문제 뭐 이런 거 근거 만들려고. 그래서 저걸로 논쟁은 끝나버린 거죠. 저걸로가 뭐예요? 국토부 문서.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서 그러면 이제 책임 문제는 없는 거니까 성남시가 결정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검사 물어봐요. 국토부에서 그럼 성남시가 재량껏 처리하라는 결과를 줬고 준 주거로 상향 방침 이거는 다 피고인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당연합니다. 권한이 저에게 있어서. 당연히 검사 물어본 거죠. 아니 근데 왜 아니라고 해요? 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국토부 협박 주장 국정감사장에서 했죠? 이재명 대표. 당시 수년간 복잡한 일에 대해 7분 안에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어요. 국감장 발언 보면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이런 압박이 왔다.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발언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사잖아요. 발음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직무유기 이런 걸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말아 주십시오. 검사한테 항의를 합니다. 자, 검사. 아까 발언 중에 꼬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 자, 보십시오. 성남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나온 부서가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행안부, 총리실,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비서실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압박 기간, 누가 압박했고 그 근거는 뭐고 그 내용 이런 거를 7분 안에 다 확인해 주지 못하니까 말이 좀 꼬인 겁니다. 그럼 뭘 꼬였냐? 본인이 봤을 땐 발언 중에서 국토부에서라고 했는데 만약에 국토부 등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됐겠죠. 등자를 빼서 일례로 국토부라고만 했어도 문제를 못 삼을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례로? 일례가 있어야 일례죠. 일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재명 대표. 국토부에 이 직무유기로 협박하는 이 내용은 저의 해석입니다. 제가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해석해서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기억의 이탄이죠. 자, 김문기 모른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안다는 내 기억인데 왜 그거를 사실이냐 아니냐 허위 사실로 판단하려 하냐 이거의 반박이었잖아요. 자,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걸로 협박했다는 거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해석을 얘기한 건데 왜 자꾸 이걸 허위 사실이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회의하고 전화하고 이런 게 압박 아닙니까? 문제 삼으면 중앙정부가 뭘로 문제 삼았겠어요? 협조를 안 해주니까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겠죠.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고 콕 집지 않고 직무유기 이런 거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검찰은요. 세 번째 증거를 드림입니다. 뭐냐? 자, 검사가 뭐라고 했어요? 일례가 있어야 일례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협박한 사람이 없어요. 성남시를. 이 부분이 제일 아마 판사가 고민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라면. 네, 볼게요. 검사가 증거 세 번째 드림입니다. 이건 진술이에요. 무슨 진술? 저희가 관련자, 당시에 그 일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일을 국토부와 연락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진술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22명. 그중에는 성남시도 있고 뭐 국토부도 있고 뭐 여러 공무원들 22명을 진술을 받았는데 단 한 명도 협박이 있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증거 22명의 진술을 제시합니다. 물어봅니다. 검사가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라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지금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꾸 저한테 공문을 보고했냐고 하지만 이런 거는 공문 같은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뒤져봤다는 거예요. 뒤늦게. 자, 일단 그 정진상 자기 가장 옆에 있었으니까 실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비서실장에게 물어봤더니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이죠. 내가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공보관 때 보고인지 비서실장 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다른 전모 비서실장은 검찰 수사 당시에 자기가 얘기한 것 같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비서실장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제가 그런 국토부한테 뭔가 좀 협박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 거라고 보곤 했던 것 같다는 진술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사가 물어봐야죠. 지금 이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시니 당시에 어느 부서에 누가 그런 직무유기 협박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제가 이제 비서실장 이런 분들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한테 자꾸 국토부가 협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했더라도 이거 기억이 참 어렵겠죠. 제 생각이론 추측인데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사람은 이모 도시계획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국토부에 당시에 계속 불려다녔거든요. 저는 이 과장이
정진상이나 다른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해서 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루트를 밝힌 거예요. 자, 이모 과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국토부가 자꾸 협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 실장이 나한테 보고했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억상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알아본 공무원 중에는 유일하게 그 과장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과장에게. 그러니까 이 의혹이 불거진 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토부 중앙정부에 불려가서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과장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깨졌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자기가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이 과장에게 어땠어요? 그랬더니 저 많이 깨졌죠. 누구에게? 국토부에게 많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구나.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가장 핵심 관련자다. 자기한테 유리한 지금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럼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핵심 관계자니까. 그런데 봤더니 검찰 조사가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빨리 끝냈더라는 거예요. 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과장이 검찰에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저 국토부터 협박을 받아서 그걸 위에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얘기를 많이 하면 진실을 얘기할 것 같아서 검찰이 조사를 안 받아버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사를 약간 조작했을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 검사가요, 택도 없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법정에 나와서 그 말씀하신 그 과장이 증언을 했어요. 장시간. 뭐라고 증언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때 직무유기 협박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소문도 없다. 지금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 이 과장은 많이 국토부에 깨졌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했지만 국토부에 깨졌다는 발언을 이재명 대표에게 한 기억도 없다. 증언한 거 들으셨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 과장에게.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깨졌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 깨진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이 과장이 법정에 나오길래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많이 깨졌죠 라고 말을 했는데 법정에 와서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걸로 보고 법정에 나와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가 달라졌느냐? 자기는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저는 그 이유가 그 이 과장이 백현동 배임제 사건에서 수사를 받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과장도 백현동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과장도 그 결정 과정이 있었으니까. 소위 백현동 용도를 변경해 준 거에 대해서 김인섭, 측근 김인섭에게 제가 특혜를 줬다는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검사가. 이 건과 관계없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과장이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말하려는 겁니다. 법정에서 나온 이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 과장은 담당 주무과장이었어요. 언제? 백현동 사업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제가 배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과장도 책임자로 기소가 돼야 되는데 빼줬어. 기소가 안 됐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소를 빼주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검찰이 압박을 해서 저한테는 국토부로부터 많이 깨졌죠라고 말해놓고는 정작 법정 와서는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참 검찰이 무서워서 그러나 했습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유일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으로 이 과장을 법정에 내세웠어요. 그런데 법정에 와서 본인한테 한 얘기와 다른 불리한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검찰이 단 한 명도 협박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22명 다. 근데 그중 한 명 있었던 것처럼 할 사람을 자기는 증언으로 내세웠는데 그 사람이 진술 법정에서 없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검찰의 협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한 거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판사가 이 부분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공무원 22명이 모두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나는 협박을 당했다는 걸 누구한테 들었는데 들었으면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그 해준 사람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못 찾은 겁니다, 아직. 특정해서. 그 과장 하나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장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자, 김땡땡 한겨레 기자가 그 문제를 취재를 했어요. 김 기자가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국토부 직무유기 협박에 대한 취재를 요청받고 확인했지만 실패했다. 누가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한겨레 기자에게. 뭘? 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누가 협박을 받은 게 있었으니 그거를 취재를 좀 해달라. 누가 협박을 했는지. 그래서 이 기자가 취재를 했으나 확인을 했지만 확인에 실패했다고 증언해요.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해야 하냐. 당시 취재를 했어요. 실제로 이 기자가. 성남시 공무원들은 확인을 안 해줬다. 왜? 국토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공무원인데 자기도 해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 같고 결국은 직접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한 것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남시 공무원들 스트레스를 당시에 받은 건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확인만 안 해줬을 뿐이죠, 공무원들이. 검사 물어보죠. 22명 공무원들이 그럼 일치 단결해서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협박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지.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잘 안 되기를 위해서 그러면 22명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무서웠겠죠. 검사, 당시 김 기자에게 어떤 성남시 공무원이 협박을 받았으니 취재하면 된다고 특정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 제가 그걸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었으면 제가 왜 취재를 부탁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겠죠. 공무원들이 하도 스트레스 받는다. 국토부가 압박한다. 직무유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 기자들이 취재를 잘하니 취재력이 있으니까 그건 취재를 부탁한 겁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제가 엄청 노력했습니다. 찾아내려고. 공무원들한테도 전화도 많이 했어요. 보고했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느냐? 그때 유일하게 찾은 게 아까 누구야? 아까 그 과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 수소문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거예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검찰이 네 번째 증거를 들이밉니다. 자, 검찰이 내민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2017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네 번째 증거로 들이밉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 이때가 언제냐면 당시 이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면전에서 이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날입니다. 당시에 성남시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준 건 민간 사업자에게 사익을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특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겁니다. 2017년에. 자, 검찰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때는 왜 협박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협박이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그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걸 지금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2017년 4월 17일 보도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 성남시 의회에 나간 것이 확인됩니다. 이날 백현동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는데 면전에서 이재명 시장 앞에서 기억납니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국감 때 했던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성남시 의회 발언과 국정감사 발언은 내용이나 방향이 다릅니다.
성남시 의회는 그냥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냥 욕하는 수준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눈 감고 듣고 아 그러세요. 지나가는 게 최고예요.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아니 그래도 성남시 의회도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냥 귀 닫고 그러시면 됩니까? 그냥 주장하는 자리니까 의원들이 그냥 주장하는 자리니까 들어주는 거죠. 국정감사는 저한테 직접 묻고 답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내가 왜 당시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느냐,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의 협박 압박 받았다고 얘기를 안 했냐는 건 이런 사실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아유 성남시의회는 그냥 떠드는 자리니까 내가 굳이 이런 반박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직후에 성남시 의회 회의에서 또다시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당시에 성남시의 광모 국장, 김모 단장 두 사람이 출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특별법 근거로 직무유기 협박 압박하더라 이런 발언은 아예 없고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와서 용도 지형 변경됐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협박, 압박, 특별법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던 거예요? 없었으니까 안 했죠. 검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아니 상식적으로 국감에서도 당신 왜 특혜 줬어요? 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이건 정상 실현된 겁니다. 하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시 국감장에서 왜 협박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시장, 저는 준비해서 그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갑자기 백현동이 나온 거예요. 국감 주제로. 원래는 대장동이 국감 주제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문제가 되면서 급하게 제가 자료를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날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를 했는데 그때 백현동 얘기를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현동은 문제가 많다. 서울시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백현동에 관심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전날 갑자기 급하게 자료를 모았고 이게 저는 국정감사 주제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냐면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협박, 압박, 직무유기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엄청 준비를 해서 제가 착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대충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제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받았고 협박 받았고 압박 받았고 이렇게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언이 꼬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증거는 검사가 본질적인 증거를 들이밉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검찰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내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주장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에 어떤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측근 김인섭의 특혜를 주려고 용도를 변경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려고. 네? 그죠? 자, 그런데 본질적인 게 뭐다? 실제로 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유죄 판결을 받죠. 지금 1심, 2심까지. 무슨 얘기예요? 성남시에 로비를 해줘서 이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 혐의로. 그러니까 성남시에 김인섭 씨가 로비한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검찰은 특혜 맞잖아요. 준 거 맞잖아요. 이걸로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넘겨져 있죠. 이 본질이 맞으니 이걸 숨기려고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라는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물어봅니다. 평소에 김인섭 씨를 어떻게 호칭합니까? 형님이라고 하죠. 아주 오래돼서. 그러나 검사가 바라는 것처럼 아무 관련 그런 거 없습니다. 녹취 보면 나와요. 자, 김인섭 1심 판결문 얘기하려고 하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녹취록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자, 이건 또 딴 건이에요, 사실. 위증교사 건으로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30일에 결심 공판 있고 이제 이것도 곧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김진성 씨라고 당시 예전에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했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을
위증을 하라고 이제 교사했다는 의혹인데, 자, 그때 보면 그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이 하나 나오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내온 거예요. 자, 그 녹취록에 뭐가 담겨 있냐면 김인섭이 구속된 이후에 김진성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백현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백현동 사업에도 또 관여를 하거든요. 자, 저는 그전에는 김인섭이 관계된지도 몰랐습니다. 자, 김진성이 그때 당시에 김인섭 얘기를 하길래 알았고,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개입이 안 된 게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 제가 녹취해서 김인섭 또 걸렸나? 그 인간 구속됐나? 한 게 나와요. 뭐예요? 자기는 그전에 김인섭이 구속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백현동과 관계가 없고 김인섭과 관계가 없는 걸 검찰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제가 김인섭 때문에 그 용도 변경 해줬다고 지금 기소를 해서 내가 재판에 넘어가 있잖아요. 검사, 1심 판결문 확인해 봤냐고요. 이 1심 판결문. 검사는 무슨 얘기예요? 로비 인정됐잖아요. 성남시에 로비 된 거, 한 거. 그랬더니 저는 관심이 없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 물어봅니다. 자, 판결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2014년 12월경에 정진상 실장이 당시 그 담당 공무원이 김모 씨에게 인섭이 형 백현동 개발하니까 잘 챙겨줘야 한다. 김 팀장이 우리 인섭이 형 잘 봐달라고 한 내용이 1심도 2심도 다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그런 판결문은 그럼 본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렇게 말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분명히 말하는 건 이 녹취록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김인섭, 김진성 관련해서 그 자기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김인섭이 그 백현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김진성과 통화하면서 나는 처음 알았고 그 사실이 이 통화 녹취록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김진성이 혹시 백현동 허가해 주셨죠? 라고 물어서 뜬금없이 이 김진성이 왜 갑자기 백현동 얘기를 해? 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사업자 누구지? 라고 했더니 김인섭 얘기를 하길래 요즘 연락 안 하는데? 이런 얘기가 녹취에 다 나와 있어요. 보면 김진성이 얘기하기 전에는 김인섭과 뭐 백현동 이건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김인섭한테 특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검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판결문 내용 진짜 확인 안 했다는 내용이죠. 네. 자, 그러면 검사 물어보죠. 피고인 말씀대로라면 자, 정진상이 인섭이 형 봐줘라 챙겨줘라 하는 얘기는 다 1심, 2심에서 사실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측근 정진상이 피고인 시장과 아무런 공유 없이 독자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1심, 2심에서 인정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심, 2심 판결 내용을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투더 뉴스. 검찰은 5개의 증거를 들이밀었고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에요. 자, 당시 국감에서 순간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적절한 용어를 바로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변을 이어가다 보니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책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를 묘사하면서 직무유기 이런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직무유기 이런 걸로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문제될 소지 없이 발언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의 과실입니다. 직무유기 이런 것이라는 두루뭉실한 발언은 직무유기 그 자체라기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쓴 거죠. 그렇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도 피고인이 당시 느낀 사실이 아니라 느낀 중앙부처 압박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쓴 표현이죠. 자, 처음엔 이런 식으로 압박했다고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화도 나고 해서 누구한테? 당시 중앙정부한테 좀 험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국토부로부터 협박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려다가 즉흥적으로 답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과하게, 험하게,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니 이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겁니다. 내일은요 진짜 마지막 판사 앞에서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이 최후 의견 진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 이런 걸 받았다. 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뉴스터디 211회 퀴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국토부로부터 협박 이런 것을 받았다라는 관련해서 검찰이 이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아닌 것은 1번 국토부 공문, 2번 공무원 진술, 3번 정진상 자백. 정답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중에서 5분을 제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09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대통령실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구속된 인물은요. 1번 경호처 부장, 2번 비서실장, 3번 김여사 측근. 두구두구두구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1번 경호처 부장인데 와, 우리 박사님들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영님 당첨자 발표합니다. 1번 경호처 부장. 간이 커도 너무 커요. 한두 번 해보고 끝냈어야지. 꼬리가 길었네요. 지금 거기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때도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자, 이거 뉴스 듣기에는 21g 비리로만 알았는데 속 시원한 팩트체크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 이슬비님. 정답 1번. 동행 뉴스트디를 통해 궁금증 많이 풀어갑니다. 혼자 보고 말기에는 그래서 동기생들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주신다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박재범님 1번 맞춰주셨고요. 한 주라도 동행과 뉴스터디를 안 보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요. 정말 박사가 되는 느낌. 항상 늘 물결 2개. 항상 물결 2개. 늘 물결 2개. 재밌고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은하켈리 1231님 당첨되셨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좋으신가 봐요. 그 덕분에 집중이 잘 되신대요. 자막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분은 두구두구 삼형젤다TV님. 삼형제 아빠시래요. 제 큰아들도 동행님 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당첨자분 외에도요. 해운대 슈가걸TV님은 저희 중간중간에 동투더 뉴스 나가잖아요. 그죠? 네. 이 말만 들으면 상쾌해서 애기가 따라 하신대요. 동투더 뉴스. 그리고 팬냥님은 이게 좋으시대요. 교육을 해주시고 판단은 각자 본인들이 할 수 있게. 예. 제가 판단까지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늘 있는 그대로 팩트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 또 이렇게 다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유튜브 채널에 뉴스 채널 가셔서 커뮤니티만 찾아가시면 거기에 정답자와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